제11절 배유삼관 모무 뒤쪽에는 삼관이 있다. 뭐 이게 배는 등배자인데 뭐 이게 이 모무 뒤쪽을 얘기하니까 모무 뒤쪽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어, 선경의 왈 뭐 이게 책 이름이니까 선경 금상 그 밑에 이제 번역 보면 금단 대성집 금단 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찾아보면 알 수 있고요. 쭉 밑에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선경의 왈, 뭐뭐왈, 배우유 삼관이라. 여기서 뭐 삼관이니 해도 되고, 뭐 어디서 끊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뒷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배유 삼관하니 하고 네우왈 뭐 옥진관이요 뭐 이렇게 쭉 이니 여기 하니 이니로 이렇게 받아도 되긴 해요. 그냥 끊어도 상관없고요. 모무의 뒤쪽에는 삼관이 모무 뒤, 배후에는 모무 뒤에는 척추에는 등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몸의 뒤쪽이라고 했냐면 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뇌후, 협척, 이게 미려, 이게 수화지제인 미려까지, 꽃무늬 쪽까지, 그러니까 꼬리뼈에서 이제 이렇게 머리 쪽까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의 뒤쪽이라고 사실은 번역하는 게 맞죠. 몸의 뒤쪽에는 세 가지 관문이 있다. 있는데 해도 되고 뭐 있다. 뇌의 뒤쪽 머리에 이제 이 뇌를 뇌라고 해야 되냐 머리라고 해야 되냐 머리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로 번역해도 되는데 머리 뒤쪽을 머리 뒤쪽이죠. 꼭 뇌에 그러니까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머리 뇌 뒤쪽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뒤쪽이라고 하는 거니까 머리의 뒤쪽을 옥진간이라 하고 뭐뭐할 이게 좀 항시 저도 이제 이게 의문이긴 했는데 원래 현토는 이게 뭐뭐를 뭐뭐라 말한다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게 르이나 을르를 이제 을이나 늘로 현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네우 뒤쪽이 이게 옥친관이다. 이게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척에 혁을 끼고 있는 곳은 이게 녹록광이다. 근데 이게 A꼴 이거다. 뭐 이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을을로 이렇게 현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히 머리 뒤쪽이 옥친관이고 등뼈에 끼어 있는 것이 녹록관이고 꼬리뼈에서 수화가 교제하는 곳이 미려관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맞긴 한데 A와 B가 이게 바로 이거다. 뭐 지위처럼 좀 이게 다른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뒤쪽을 옥친간하고 등뼈, 협척, 등뼈에 이제 등뼈를 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신형장구도 보면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옥친관, 녹로관, 이렇게 미려관 그렇게 돼 있어요. 꼬리뼈에서 이제 수화가 교제하고 있는 곳을 수화가 물과 불이 이제 교제하는 심화와 신수가 이제 교제하는 곳이 꼬리뼈 쪽에 이제 있는데 그곳이 이제 미려관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모두 모두 이제 전기가 승강 왕래하는 도로이니 도로는 뭐 통로니까 이 삼관은 모두 전기가 그러니까 이게 전기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골수예요 골수 척수 그러니까 척수가 승강 왕래하는 도로인데 그 척수에 신경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승강을 이렇게 이렇게 척수가 있고 신경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따라서 이제 전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옛날 사람들 본 거죠. 그래서 뭐 척수가 이제 승강 왕래하는 통로가 된다. 이게 뭐 내려오기만 이게 해부학적으로는 내려오기만 하는데 이게 골수가 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한의학적으로는. 골수가 이제 올라가서 뇌로 이렇게 차기 때문에 이게 척수액이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척수액 자체나 얘네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승강 왕래한다고 이렇게 봤대. 그러니까 승강하고 왕래하는 통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은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 뭐뭐를 얻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두병지기가 뭐뭐 하면 상하순환이 뭐뭐와 같다.
뭐뭇이 상하순환하야 천지유전과 같다. 천하의 유전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의 순환이 뭐뭐와 같다 하든지 상하로 위아래로 순환하여 천하지 유전과 같다. 하야토를 쓰거나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두병지기, 그러니까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아룬, 운하란다, 아룬한다, 이게 돌고 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이게 돌면서 이제 사계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니까 이제 주어가 뭐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두병의 북두칠성을 따라서 이렇게 돌물 얻으면 무엇이 전기예요. 위 상하로 순환하는 게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러니까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돈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가 북두칠성을 따라 돌면서 움직인다면 돈다면 위아래로 순환하는 것이 해도 되고 뭐 위아래로 순환하는 것이 마치 천하 하늘의 강물 강 은하수죠. 은하수가 유전 흘러서 도는 거. 그러니까 은하수가 북두칠성을 따라서 흘러서 이렇게 흐르면서 도는 거. 그냥 도는 거. 유전은 도는 거예요. 따라서 도는 거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에요. 그러니까 금단대성집은 남송시대에 활동한 소정지가 편찬한 책이다. 그렇게 되겠죠.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취업편에 여기 번역이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취업편은 뭐 이것도 이제 책 제목이니까 누가 쓴 거냐면 송나라 진남이 이제 편찬한 책이다. 예. 뭐 하여튼 그런 책이 있다. 이게 뭐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원래 이거는 이렇게 시예요. 시인데 친원절구로 이렇게 쓴 시인데 이 체지 연지 이게 체약하고 이제 단련한다는 얘기예요. 체약하고 단련하면 편향, 미편향.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지나지 않, 그러니까 이게 체약하고 이제 체약은 뭐 이렇게 우리가 체약이라는 게 뭐냐면 도가에서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드는 게 체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약하고 단련해서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기운이 묘묘히 미세미미하게 한 기운이 미미하게 삼관을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관에서 기운이 끝없이 왕래하면 무궁하게 기운이 왕래하면 일맥 한 줄기 빛이 일도 백맥 이게 한 줄기 그러니까 한 줄기예요. 한 줄기의 흰 이거 백은 흰 빛이에요. 흰 빛이 가는 실처럼 이게 흰 빛이 니안으로 이렇게 모여든다 그런 의미예요. 니안의 위에 자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안의 그러니까 니안은 뭐냐면 뇌예요. 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자금정의 그 말이에요. 자금정의 정중의 한 단. 니안지상은 자금정이요 그 말이거든요. 니안은 위에는 자금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을 할 때 니안지 니안 위에 머리에 자금정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자금정에 생성된 한 덩어리의 자금단이 이게 우리가 우리가 단학할 때 단할 때 이제 그 단이죠. 단이 변화의 옥로가 된다. 옥로. 그러니까 이건 침같이 이렇게 감노수 있잖아요. 그 감노수예요. 그러니까 침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입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거든요. 흘러 들어오면 입으로 변해서 입에 흘러 들어오면 향기롭고 달콤한 향첨, 그러니까 달콤한 그런 거예요. 향기롭고 달며 맑고 시원한 향기가 혀 끝에
그러니까 가득해진다고 했다. 이게 뭐 얘네들은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도두고 단련한 지 얼마 안 되어 하나의 기운이 미미하게 삼관을 관통한다. 삼관이 통하는 기가 다음이 없으니 한 줄기 흰맥이 리안궁에 이완궁에 모인다. 리안궁은 위에는 자금정이요. 이게 자금정이 있다는 거죠. 자금정 속에 이제 그 말인데 이걸 어떻게 좀 부드럽게 번역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뭐 하여튼 이게 그렇게 이제 그 호흡을 해서 이제 단전을 이렇게 만들면 그게 이제 삼관을 관통해서 니안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게서 이제 옥로로 변하면서 이렇게 입안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갑노수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단을 형성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 뭐 그 얘기고요. 참동계의 주석에서 인신은 기혈이 상하이게 해도 되고 인신 기혈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기혈이 뭐 그렇고 사람의 몸에서는 기운과 혈이 해도 되고 인신 기혈은 상하에서 왕래 순환하여 주야 부정 하니 그러니까 여기 유 앞에는 한이토를 쓰는 게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위아래로 왕래하고 순환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는데 아니함으로 아니한데 뭐 이렇게 전제 조건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게 이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강이나 하천의 물이 수가 바다의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러서 이르지만 고갈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혈이 계속 순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 같은 경우는 이게 동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강이 말라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다시 비가 오고 이렇게 자연계가 순환하듯이 물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처럼 사람의 기혈도 순환 왕래의 주야로 쉬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기는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유 강아지 수 이게 여계별전에 이게 나오는 뭐 여기서는 참동계 주석에 나온다는데 여계별전에 이제 이게 그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이제 빠진 골문이 있죠. 여기서 끊는 게 맞긴 해요, 문장을. 근데 이 뒤에 문장이 이게 글이 빠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강과 하천의 물을 보면 단지 이게 그것만 겉에 보이는 것만 보지 이거를 알지 못한다. 이제 뒤에 문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모수 특히 전혀 알지 못한 매우 뭐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수부직해라 여기서 끊어도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 못한다. 산과 하천이 어떠한 건지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런 명산대천의 공열이 명산과 대천의 공열이 모두 서로 통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끊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뒷문장이랑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걸 번역할 때 이게 문장에 이게 번역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문장을 이렇게 싹 좀 이렇게 줄여서 막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베껴오면 이게 뜻이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문대로 이게 번역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건 번역가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끊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주어져. 원문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름난산과 명산이죠. 이름난산과 대천 큰 하천이 공열로 구멍으로 모두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게 통은 연결돼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물이 땅속으로 다니어서 땅속으로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게 땅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죠. 땅속으로 다니면서 순환상 왕래 순환하고 서로 왕래하기
때문이다. 걔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거든요. 물이 땅 속으로 담임으로 말미암아서 순환하고 서로 왕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혈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여기 강화지수 동류 지우회의 불갈 요 이렇게 하고 이 뒤쪽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원문상에도 여기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지만 명산대천이 공열로 이렇게 성통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게 쉽지 않아요. 번역을 해서 써놓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로써 번역을 하는 거하고 글로써 써놓은 다음에 번역을 하는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어보다 보면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토를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했는데 그래도 흡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문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문이 이게 옛날 사람들도 이게 원문 자체를 이렇게 완벽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딱 써주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번역하고 원문하고 약간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1월 달과 달 그러니까 해와 달의 운행도 역시 마찬가지다. 역시 그러하다. 이게 주석의 인용문이에요. 12절 제12절 보양 정기신 정기신을 보양해야 한다. 정기신은 보양해야 한다. 뭐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양해줘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죠. 보양했고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구선은 누구냐면 주원장의 아들이에요. 명태조 주 아들인 주권의 벼로, 그러니까 호인데 구선 활인시법을 편찬했는데 이제 구선 활인시법 이게 호가 이제 구선이니까 이게 활인시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이름을 붙여 구선 활인시법이라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책 제목은 활인신법인데 이제 구선이 썼다 해서 이제 구선 활인신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시는 정신신자, 귀신신자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구선이 뭐 구선에 해도 되는데 이 구선은 이제 사람 호니까 그래 여기서는 그냥 애로 해도 되고 이 구선이 해도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정자는 신지본이요, 기자는 신지주요, 형자는 신지택이다. 뭐 이거는 현토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정이라는 것은 정은 신, 왜 그냥 몸의 근본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원문에 귀신신자, 정신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신으로 그냥 한 거예요. 정신의 근본이고 몸의 근본이고 뭐 정은 당연히 몸의 근본이죠. 기운은 신의 주인이다. 정신의 주인이냐 기운이 그건 아니에요. 신이 주재하는 거예요. 신이 주재하는 거고 형이라는 것은 몸은 신이 거처하는 집이죠.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을 너무 태용하면, 그러니까 너무 쓰면, 그러니까 신을 지나치게 쓰면 마르고 이렇게 약해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약해져? 신이 약해지냐? 신이 마르냐? 정이 약해진다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을 태용하고 있으면 신이 약해지고 정을 태용하면 정이 고갈되고 기를 태로하면 기운이 없어진다, 이렇게 끊어진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운이 없어진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번역을 해도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을 지나치게 쓰면 정이 약해지고 정을 지나치게 쓰면 기운이
고갈되고 기운을 지나치게 쓰면 힘이 없어지니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뭐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신이 다하고, 정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정이 다하고, 기운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기운이 끊어진다. 기운이 끊어지면 죽죠. 근데 이건 죽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끊어진다고 번역하는 거에 저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저 번역도 이렇게 뭐 틀리진 않은데 사람을 생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이고 몸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형지택 이거 받쳐주는 거죠. 사람을 생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신이고 몸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은 기운이다 그 말이죠. 만약 기운이 쇠하면 형 몸도 손상되는데 그러하고도 뭐뭐하고도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하고도 장생할 수 있는 자 오래 살았다는 일을 나는 듣지 못했다. 아직 듣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쇠약해지면 몸도 손상되기 되는데 이렇게 하고도 오래 살았다는 일을 보지 못했으니까 정기신을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신태용 하면 왜 정하라고 헐하고 이게 기가라고 역절하냐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이 뒤에 문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쓰면 무조건 신이 허라고 이게 부족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다하고 그런 의미냐? 아,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이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르 유자, 부르 대저, 유형 있다는 것은 형체가 있다는 거. 형체가 있다는 유형은 무로 인하여서 생기고 뭐뭐하고 형자는 뭐뭐하니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묘로 써도 되는데 유형은 무형으로부터 뭐뭇으로부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뭇으로 말미암아 뭐뭇 때문에 무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무극이 태극이라고 했잖아요. 생겨나고 신체는 모름지기 이렇게 신이 머물러야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모름지기수이기도 한데 정신이 머물러야 이렇게 몸에 있어야 존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존립하니 함으로 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형이라는 것은 유형은 무형의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형의 집이 되고 몸은 신체는 정신이 거처하는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래서 이렇게 한이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하묘로 번역을 하면 유란하고 이게 여기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끊어버리니까 이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이거는 좀 아니죠. 당 이게 만약 뭐 혹시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집이 온전히 하고 편안하게 삶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것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집이 온전하지 못하여 삶이 편안하지 못하고 이게 두 번 번역해도 돼요. 이게 원래는 이게 두 번 번역하는 게 뭐 이게 그 번역문을 읽을 때 훨씬 매끄러워요. 이게 뭐 잘못된 번역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수양하여서 정신을 수양하지 않아서 신을 기를 수 없게 되면 뭐 이걸 해서 안생하지 않게 하면 전택하면 안생이 되죠 원래. 수신하면 양신이 되는 거고 양신 양기가 되는 건데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다 안아서 이렇게 못하여
못하고 안 와서 못하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얘도 이거를 면면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돌아가고 호는 떠돌아서 변 이게 변한다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혼이 놀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가 육체를 떠나서 이렇게 놀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은 흩어지면 허공으로 돌아가고 해도 되는데 어 혼은 떠돌아서 죽음을 떠돌 유자니까 뭐 놀러 나갔다 그런 표현은 혼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면하지 못한다는 거는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인가. 방지어촉 이게 여기에는 애토가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토를 현토를 이렇게 붙이는 거고 멋멋에 멋머하고 멋멋에 멋머하다 그런 거죠. 병렬식으로 이제 대꾸가 되는 거죠. 이 방지는 이것도 비견하다 비유하다. 그러니까 촛불에 이것을 촛불에 비유하면 비견하견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를 왜 썼냐? 촛불에 이것을 이제 앞에 그거죠. 차나 비슷한 거죠. 이것을 촛불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말한 걸 촛불에 비견한다면 초가 다 타면 다 탄 거죠. 다 타면 불이 꺼져서 거하지 못하고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못먹과 같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못먹과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방에 비유하자면 이를 제방에 비유하자면 뚝이 무너지면 물이 존재치 못하는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번역 이게 참 좋은 말이죠. 호는 양이고 이거는 뭐 발어사니까 정신은 영혼은 양이고 육체는 음이죠. 음임으로 이렇게 전제죠. 그러니까 정신에서 기운을 복 받아들이고 육체에서 식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들인다. 이게 사로 읽어 형능 사로 읽어도 될 것 같아. 이것도 항상 헷갈리는데 이제 뭐 밥사, 먹을식 뭐 이렇게 근데 먹이다 뭐 이게 사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이게 좀 불분명해요. 명확히 이거다 이게 볼 수도 없고 정신에서 이렇게 복기는 뭐냐 기운으로 이렇게 단전호흡 하듯이 복식호흡 하듯이 이제 복기한다 그거고 이제 음식을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호는 양이니까 이제 무형의 기운인 양기가 이렇게 복식해서 이제 숨 쉬는 거죠. 숨쉴 식자 복식 뭐 이걸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에서 기운을 받아들이고 육체에서 음식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신은 기운을 먹을 수 있고 형은 미를 먹을 수 있다. 이제 호는 양이고 백은 음이다. 신은 기운을 먹을 수 있고 형은 미를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번역이 아니죠. 그냥 원문을 보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참 뭐 그 말이 이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꼭 이거를 은는이가 주어로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죠. 이게 정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음으로 정신에서 호흡으로 무형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고 육체에서 먹음으로 유형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기운 기청즉 신상하고 형로즉 기탁하니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맑으면 정신이 상쾌하고 기운이 맑으면 정신이 상쾌하고 몸이 기운 형체가 필요하면 몸이 신체가 필요하면 기운도 탁해지니
탁해지기 때문에 탁해짐으로 뭐 그런 말이죠. 복귀자는 기운을 이렇게 호흡을 이제 이게 기운을 호흡하여 양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운을 이렇게 복귀가 기운을 이렇게 아까 복식 호흡한다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호흡하여 양생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양생하는 사람은 천백이라도 천명이나 백명이나 천명이라도 불사 죽지 않으므로 신비어천 그러니까 신천처럼 이제 몸이 하늘에서 날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과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얘네들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기운을 먹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하늘을 알지만 이거는 이거 딱 띄워놓고 읽어보면 이게 여기서 딱 써놓고 읽어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기운을 먹는 자 기운을 먹을 복자긴 한데 먹는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하늘을 난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이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가벼워진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떠오르는 것처럼 이게 몸이 가벼워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대로 이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번역을 진짜 번역자들 번역을 잘 하면 정말 이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 이 뜻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예요. 이 뒤에 뭐 이것만 그런 게 앞에서 제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막 이게 하나하나 막 안 따져서 그렇지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번역이 이게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냐?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긴 하지만 진짜 읽어서 이해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왜냐면 솔직히 읽어서 이렇게 번역본을 봐서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번역본을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진짜 이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죠. 왜?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평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양 고구려 수도 장수왕이 평양으로 이렇게 천도했잖아요. 평양이 과연 지금의 북한에 있는 평양이냐? 아니죠. 당연히 광개토대왕비를 장수왕이 세웠잖아요. 그거를 평양에서 진짜 먼 곳에다 그렇게 세우냐? 아니죠. 거기다 세우지 않죠. 그 장수왕의 무덤도 거기에 있잖아요. 중국에. 그 평양이 그 평양이 아니죠.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와 있냐? 그 평양이 아니죠. 근데 이게 사서에 이게 그 역사서에도 그 평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렇게 사학자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거죠. 이 인간들이. 근데 평양은 요새는 이게 사람들이 고증을 많이 이렇게 그래도 하는데 이게 그 이렇게 요하 근처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하가 이제 그 중국의 심양 그 근처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수대첩 있잖아요. 살수도 그 근처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역사서에 사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역사를 그러니까 뭐 우리 영역은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청천강에서 뭐 이렇게 뭐 몇십만이 뭐 이렇게 죽었다. 청천강이 뭐 얼마나 넓어서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없어요. 그 살수 자체가 이게 요하의 지주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이걸 잠깐 보시죠. 이게 뭐 이거 이 그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은 그러니까 이 보시면 양자도 양자탁 원래는 이게 탁이라고 있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손 이렇게 삼국지에 보면 공손도 공손탁 그렇게 두 가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이게 탁으로 있는 사람 이름에서는 탁으로 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탁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도라고 읽는다 해서 크게 문제 삼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이 양자탁이죠. 양자탁. 양자탁 같잖아요. 글자에 이게 다 양자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문이에요. 양우탁이에요. 양우탁. 양우탁이. 이 자자하고 우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동의보감을 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죠. 한의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한의사들, 뭐 2만 명 이상의 한의사들, 동의보감 한 번씩, 뭐 모든 사람이 다 본 건 아니죠. 번역본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번역자들도 이걸 봤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 양자탁이라고 해놨죠. 찾아볼까요? 얘네들도. 어, 신영문인데, 신 쪽에, 신의, 단방. 단방약에서 수은, 수은 나오죠. 수은에, 어, 이렇게 돼 있죠. 양자도가 이렇게 돼 있죠. 다 그렇게 해놨어요. 다. 모든 번역서, 모든 한의사들, 모든 한의사뿐만 아니라 이게 원문을 읽는 인간, 모든 인간들 다. 그건 근데 이게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저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냐?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떠한 이게 처방이나 병증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번역을 해놓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뭐 동요봉을 강의하는 사람들, 뭐 어떤 원서를 강의하는 사람들, 이 번역자들도 마찬가지. 이 강의하는 사람들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걸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없어요. 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철자가 오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철자에 오류가 있으면 아 이걸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거는 진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쪽팔릴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태평광기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양우탁이라는 사람, 양우탁이라는 사람이 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 이걸 양자탁이라고 다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외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모여 있으면 결국에는 원서를 이렇게 번역본을 보는 의미가 없죠. 그게 결국에는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렇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잘못된 번역들이 결국에 모여서 이외에 나중에 경옥고에도 나오고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뭐 저거 글자 하나 틀린 게 뭐 크게 뭔 대수냐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번역에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저번에 제 이제 의학인문 이제 저번에 이제 의학인문에 나와 있는 번역 서문 그러니까 인용 인문이죠. 그러니까 서문의 서문인데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거 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마음에 이제 명연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냐 한약에 없죠. 마음에 이렇게 명연 그 강의를 보시면 이제 제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마음의 명연을 일으키는 약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거를 이렇게 계속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평양 자체가 북한의 평양이 아닌데 다 평양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친 거죠. 그렇게 안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꼴이 개판되는 거고, 이게 동의보감조차도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한민학교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심각한 거죠.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 기운을 먹는 거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 여기도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런 얘기죠. 좀 약간 더 번역하면 곡식을 먹는 사람은 100이나 1000병이라도 모두 죽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땅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 말이죠. 번역은 글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번역하는가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머리 빠개집니다.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번역가긴 하지만 이 번역본의 가치를 폄하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번역자들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 주고 사보아서 아깝지 않게끔 번역을 모든 부분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은 돈 주고 아깝지는 않아야죠. 만약에 의학이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의학이문 그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이에요. 한 문장 한 구절인데 그걸 번역을 제대로 해놨다면 번역본을 사서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제가 그거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아깝잖아요. 30만 원이나 쳐요. 하루 이렇게 노가다해서 뭐 며칠 노가다해서 30만 원 벌면 되잖아요. 그거를 몇 년씩 고민하고 하는 게 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이 그렇게 잘 돼 있으면 그 가치를 어, 얕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걔네들도 번역을 개판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의 번역은 잘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진짜 과연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번역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번역 나온 것보다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향후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번역을 더 잘하겠죠. 근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왜?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힘들기 때문에 못 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죽음에, 인지사에, 사람의 죽음은이냐, 죽음은, 이게 문장이 이어지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그런 말이에요. 사이에라고 현토를 했지만, 사람의 뭐 조건이죠. 사람이 원래는 사람이 죽음에, 호는 하늘로 귀천하고, 이게 귀한다,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날라간다, 그러니까 날라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백은 육체는 황천에 떨어지니 머무르니 그러니까 떨어진다. 황천으로 떨어진다. 육체가 땅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황천으로 들어간다. 황천으로 머무르니 그 말이에요. 물과 불이 분리되듯이 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런다는 거죠. 물과 분리되는 것처럼 물과 불이 분리되어 분리되듯이 각자 본래의 곳이죠.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살아있은즉 살아서는 한 몸이고 일체 한 몸으로 함께하고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상손하니 서로 떨어져서 잃어버리니 비와 침 이게 비와 락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비락은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각기 받아서 나온 곳이 달라서 풍부받은 것이 달라서
달라서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해요 문장이. 근데 이제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게 참 어렵죠. 음,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황천으로 떨어지는데 수화가 나뉘어져서 각각 그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여기는 뭐 괜찮죠. 그러니까 살아서는 함께 있다가 죽어서는 서로 떨어져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속으로 가라앉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다. 약간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얘네들은 문장을 여기까지 하니 상손 비침하니까지인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적 동체 사적. 근데 이제 번역을 좀 약간 그렇게 한 거다. 비유 읽은지 보기 이화 분지하면 비유하건대 한 뿌리에 한 그루에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를 이게 지가 받은 거죠. 이것을 화로써 태우면 그 말이에요. 불에 태우면 불로써 태우면 해도 되고 화에 태우면 불에 태우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쟤는 아래로 떨어지니 이게 비유한 거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이치로 그러한 것이다. 자연의 이치로 그러한 것이다. 무릇 대저 신명은 그러니까 마음의 신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신명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이제 일체유심조 같이. 그러니까 신명은 생성과 변화의 근본, 몸에서 이제 생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이고, 그러니까 신명이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이제 뇌와 같은 거죠. 뇌에서 어떤 신경 화학물질이 나오고 마음에서 이제 그런 변화에서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해서 생성과 변화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 전기는 만물,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전기라고 해도 되고 몸의 전기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만물, 만 가지 물체, 모든 만물의 본체, 이루는 본체이니 몸을 온전히 하면, 그 형체를 온전히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 수 있지만 그 전기를 기르면 이렇게 몸을 온전히 하면 목숨은 보존할 수 있지만 하고 해도 돼요. 근데 그 전기를 기르면 생명이죠. 생명이 길게 오래 보존된다.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번역했냐? 여기 다른 번역 볼까요? 신명은 생화의 근본이고 전기는 만물의 형체이므로 그 형체를 보존하면 살고 그 전기를 기르면 생명이 길이 보존된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몸을 온전히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만 이게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그러니까 당연해요. 몸을 온전히 하면 목숨을 보존하죠.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온전히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만 정기신을 기르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된다. 양생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기세음 형제안이 장생하고자 하는데 그런 자를 듣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 의미예요.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만 전기를 이게 작게는 그럴 수 있지만 크게는 전기를 기르면 생명을 오래 보존해서 신선처럼 오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몸을 온전히 하면 목숨은 보존할 수 있지만 전기를 기르면 생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